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 한 달이나 뵙지 못하니까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모더나니 무슨 오미크론이 잘 경계하시고 또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우니까 더 반갑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지금도 그렇고 좀 머리가 어떻게 빙빙 돌고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정을 차르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될까 하냐 또 그렇게 얘기해서 뭐 그냥 오늘은 조금 행설수설하겠습니다. (2월 2일이) 문사 창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창건법회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모이기만 하면 무슨 뭐 이렇게 오미크론이 뭐 그냥 빠르게 확산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좀 생략했다가 나중에 4월 초파일이라든지 다른 날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자꾸 빙빙 돌고 중심이 안 잡혀서 야,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 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또 뭐 다음 생에는 또 문사가 관련돼서 또 태어나나 뭐 여러 가지 인과 같은 것이 생각이 나고 윤회가 생각이 나서 오늘 법문을 좀 바꾸어서 옛날 그 역사 얘기에 곁들여서 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 노스님 옛날에 했던 얘기 또 오네 치매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뭐 좀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 4년 전에 말씀드린 거를 지금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그 이제 석방돼서 사면돼가지고 석방되어 나온 그 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된 얘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인과법문을 좀 할까 싶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미국 역사에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그 관계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링컨 대통령은 1846년도에 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다 있었는지 몰라도 의원이 됐고 1860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딱 100년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1946년도에 그 의원이 되고 또 196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딱 100년 차인데 날짜가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 비서의 이름은 케네디였고 케네디 대통령 때 비서의 이름은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 때 부통령도 존슨이었고 케네디 대통령 때 부통령도 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 때 앤드루 존슨은 1803년생이고 케네디 대통령 때 린드 존슨은 1903년생으로 딱 10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총을 맞았고 그 총을 쏜 부스는 포드 극장에서 쏘고 창고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를 쏜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쏘고 극장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총을 맞았고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자동차에서 총을 맞았답니다. 그때 머리에 다 관통을 했고 또 옆에 영부인들이 다 앉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금요일이었답니다. 거기 다 공교롭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총을 쏜 범인은 다 링컨 대통령 때나 케네디 대통령 때나 다 붙잡혔고 또 재판도 받기 전에 의문의 죽음을 또 당했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수수께끼가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미궁으로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그 이름을 숫자, 알파벳 숫자로 따지면 7자래요. 그런데 그 존슨 저 대통령과 린드로 존슨과 앤드루 존슨도 뭐 13장가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또 부스와 오스와일드는 알파벳 숫자로 따면 15자.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그렇게 맞는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하자 부통령인 존슨 그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또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들은 1839년생이고 하나는 1939년생이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좀 긴데 좀 생략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도에 5월 16일 날 그러니까 5.16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61세에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숫자가 자꾸 중복되는데 이거를 잘 계산해 보는데 18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1세의 아버지는 정권을 잡고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18년간 집권하고 61세에 김재규 총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61년도에 그 혁명을 일으키고 또 61세에 그 총을 맞았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61세에 대통령이 됐고 또 18대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리고 18년간 정치 생활을 하고 탄핵당해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숫자가 맞아 들어가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몇 살에 이제 9살에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27살에 나왔으니까 18년 걸렸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신당동 사제에서 18년 가까이 운동 생활을 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대통령을 하다가 18년 만에 이제 탄핵을 또 당했다는 거죠. 그때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했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이 이런 분들이 18년 만에 사표가 수리가 됐답니다. 그중에 정호성은 청와대 비서실 부속실인가에서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었는데 18개월 만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판결 시간이 18시간이 걸렸고, 또 벌가금이 180억이었고, 또 죄목이 18가지였답니다. 18이나 뭐 저기나 저기 뭐 180이나 18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 죄목 가운데서 2가지는 그 사면이 되고 실형은 16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1918년에 4월 6일 날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도 18이 들어가죠. 24년을 받았습니다. 24년을 받으니까 4월 6일 날 판결을 받았는데 4, 6에 24 곱해보면 또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죄수 번호가 503호인데 거기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문영표 장관이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종 제일모직 그 합병 그 행사에 말하자면은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합병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503일 만에 나왔답니다. 죄수 번호고 또 그 밑에 복지부 장관 감옥 갔다가 나오는 그 기간하고 맞아 들어간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려면 지금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 18이라는 것을 한 세 보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반복해봐요. 18, 18, 18 막 반복하면은 그러면 그 어떻게 좀 듣기가 좀 버겁죠.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 한국 정치사에 끼친 그런 그 어떤 역사적인 것을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또 사면을 당해서 사면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57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56개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말하자면 하늘에 계시는 뭐 천신이라든지 바다에 계시는 무슨 뭐 해신이라든지 저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땅에 계시는 뭐 저 지신이라든지 이 신들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법, 인연과 윤회와 인과 응보, 연기법으로 풀면은 이게만 이제 풀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또 세워지는데, 새해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또 해답이 나옵니다. 인과 응보, 윤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반쯤 믿고 반쯤 안 믿는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주먹으로 이렇게 여기를 쾅 쳤을 때 소리는 바로 소리는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테이블도 가만히 놔둬도 새 것이 헝겊되고 헌 것이 오래가면 파괴되고 나중에 소멸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소멸이 되지만 이 충격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만큼 더 빨리 그 소멸이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금방 안 나타난 현실이니까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대통령들끼리 그런 윤회만 있고 그런 인과응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윤회를 하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해서 만났는가, 뭐 형제끼리는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 신도들끼리는 어떻게 만났는가, 이게 시차가 좀 있을 뿐이고 또 이렇게 좀 가까운 인연도 있고 조금 먼 인연도 있고 여러 인연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도가 이렇게 처음 뵀는데도 많이 뵌 것 같고 또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전생에 나하고 좀 인연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좀 오래 걸려야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사람은 전생에도 그래도 좀 이렇게 멀리 좀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누구한테 그런 편지를 썼는데,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 낱말이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위주로 사는 사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해답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뿐인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애를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애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언젠가 누구한테 초콜릿을 이렇게 몇 갑을 이렇게 들은 거를 어떤 어린애한테 옛날에 내가 주면서 이거 네 친구랑 다 나눠 먹어 그랬더니 다 차주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너 혼자 다 가져? 그러니까 절대 나눠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뭐야?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애가. 나쁜 사람이 뭔지. 그래서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나뿐인 사람이면 어린애는 더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또 나만 나뿐인 사람으로 살 게 아니라 조금 이게 같이 더불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면 더 이렇게 좋은 한 해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차례 법회하겠습니다.